가사도우미 최은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20년 전 그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집안 분위기만 흐리고 그냥 나가줘. 그때 저는 울면서 매달렸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는 저를 밀쳐냈고 시어머니는 제 짐을 현관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거야. 어서 꺼져. 저는 그렇게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트럭에 치였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원래 얼굴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왜 그 집에서 쫓겨났는지, 제가 누구인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하지만 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어머니 방은 이쪽입니다. 민준이 안내한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제 시어머니였죠. 아니, 제가 알게 된 진실에 따르면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새로 온 사람이야? 네, 어머님. 최은이라고 합니다. 뭐? 어머님? 나한테 존댓말하지 마.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 여전히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나갔고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며느리가 있었다면서요?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물어? 아니, 그냥 집안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서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애는 죽었어. 오래전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세요? 아니야. 그냥 날씨 익은 것 같아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낯이 익을 리 없죠. 제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첫날부터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은희야, 물 좀 가져다 줘. 은희야, 창문 좀 열어줘.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전 저는 그녀에게 선영아라고 불렸었죠.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저를 며느리로 대했을 뿐 딸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어요. 민준과 연애 결혼이었죠. 하지만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학벌이 없다고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매일같이 구박했죠. 이것도 못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옷도 못 입겠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참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이 좀 더 노력해야지.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출생증명서였죠. 김선영. 1981년 2월 15일생. 생모 박순자.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집에 끌렸는지,
왜 민준을 만났을 때 묘한 친근감이 들었는지.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았고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은희야, 오늘 날씨가 좋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똑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날씨예요. 있잖아, 은희야.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 무슨 생각이요? 예전에 며느리가 있었거든. 그 애도 너처럼 성실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나는 그 애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인정 안 해주셨어요? 두려웠어. 그 애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무슨 진실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아이를 버렸지.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25년 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내가 버린 아이였던 거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생년월일이 같았어. 그리고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었지. 태어났을 때 봤던 그 점.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아들이 자기 누이와 결혼한 거니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내쫓았어.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애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가 내 딸을 2번 버린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예요, 어머니. 뭐? 제가 선영이에요. 저 안 죽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영이는 죽었어. 아니에요. 저 살았어요. 얼굴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고 후에 성형수술을 받았죠. 저는 웃옷을 걷어올려 목 뒤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말한 그 점. 그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선영아, 정말 너니? 네, 어머니. 저예요. 그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이었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도 울었고 저도 울었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2번이나 버렸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할게요.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민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가사도우미로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도 민준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민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와 대화하는 게 이상했어요. 20년 전에는 부부였는데 지금은 고용인과 고용주였으니까요.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영아, 내가 죽기 전에 민준한테 말해야겠어. 어머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때가 됐어. 거짓말로 살 수는 없잖니. 어느 저녁, 어머니는 민준을 방으로 불렀어요. 저도 함께 들어갔죠. 왜 부르셨어요, 어머니? 민준아, 앉아라. 할 말이 있어. 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누군지 아니? 가사도우미 아닌가요? 아니야. 선영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네 전 부인 김선영이야. 죽지 않았어.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말도 안 돼요. 선영이는 죽었어요. 아니야. 살아 있었어.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야.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선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어떻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진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선영이는 내 누이야. 뭐라고요? 내가 결혼 전에 낳은 딸이야. 고아원에 버렸었는데 내가 그 애를 데려온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애를 내쫓은 거야.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남매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선영아, 아니 누나, 그냥 선영이라고 불러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나도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동생으로서요. 앞으로 잘 지내자 누나. 그래요. 어머니는 그 후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엄마가 될게.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그 집을 떠났어요. 민주는 만류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연락은 하고 지내자. 그래요. 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어요. 꽃을 한 아름 놓고 무릎을 꿇었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로요.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저는 일어나 뒤돌아봤어요. 민준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죠. 저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죠. 저도 답장합니다. 잘 지낸다고. 우리는 이제 남매로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라고.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왔다가 물러가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분노와 슬픔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민준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졌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기일에 무덤 앞에서요. 작년 기일 때 민준이 말했어요. 누나,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축하해. 나 좋은 사람 만났어. 그래, 행복해야 해.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받아들여줬죠. 요즘 저는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요. 민주는 제 꿈을 듣고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누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만 받을게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지난주에는 민준의 약혼녀를 만났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여자였죠. 민준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유진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죠.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죠. 카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은 다시 봄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다시 봄은 온다는 의미예요. 민주는 가끔 카페 공사 현장에 들러요.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죠.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합니다. 카페 개업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민준과 유진도 왔고 제 친구들도 왔죠. 다들 축하해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첫 손님은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카페 이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올 거예요. 분명히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카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제 아픔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어요. 손님들이 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갑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웃어요. 가끔 민준이 아내와 함께 와요. 유진은 임신했어요. 몇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죠. 저는 고모가 되는 거예요. 누나, 아이 이름 뭐가 좋을까? 예쁜 이름으로 지어. 누나가 지어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봄이는 어때? 다시 온 봄이라는 뜻으로. 민준과 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아. 봄이로 하자. 저는 기뻤어요. 제가 지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몇 달 후 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죠. 저는 병원에 달려가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안녕, 봄아. 고모야. 아기가 저를 보며 웃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누나, 고마워. 누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 네가 잘한 거지. 아니야. 누나가 용서해줘서 가능한 거였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봤죠? 우리 조카 태어났어요. 이름은 봄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제 카페에는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다. 손님들이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가끔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 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제 인생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살아남은 사람이고 용서한 사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 기도를 해요.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제 시도하게 속하고 앞으로 올 모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벌써 돌이 지났죠. 저는 종종 민준네 집을 찾아가 봄이를 봐요. 아이는 저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요. 고모,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봄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그네 타요. 저는 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요. 그네를 밀어주고 함께 웃고 아이스크림을 먹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민준과 유진은 좋은 부모예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죠. 제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으로요. 저는 그게 고마워요. 카페는 점점 손님이 늘고 있어요. 단골들도 생겼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제가 많은 걸 겪어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이죠.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사랑해준다고 했죠. 선영 씨의 과거가 오늘의 선영 씨를 만든 거잖아요. 나는 그 모든 걸 사랑해요. 그의 말에 저는 울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천천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죠. 어머니 3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민준과 저는 함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봄이도 데리고 갈 거예요.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야, 봄아. 할머니, 응. 하늘에 계신 할머니. 무덤 앞에서 우리는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봄이도 따라서 작은 손을 모아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슬프지는 않아요. 민준도 말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세상은 평화로웠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물었어요. 누나, 후회하지 않아? 뭘? 용서한 거, 복수하지 않은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전혀. 복수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어. 누나는 정말 대단해.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살고 싶었어.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고마워. 정말로.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어머니 무덤에 다녀왔다.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린 것 같다.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였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죠.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저는 그 시작을 선택했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큰 배신을 용서할 수 있냐고.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죽으니까요. 분노와 증오가 저를 갉아먹을 테니까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제 경험을 나눠요. 어느 날 카페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사장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구박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울면서 들었죠. 그런데도 용서하셨어요? 네.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이야기가 큰 힘이 됐어요.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아볼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카페 문을 열 때, 손님들을 맞이할 때, 민준과 보미를 만날 때.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봄에 결혼할 거예요. 카페 이름처럼 다시 봄이 온 거죠. 민주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누나, 정말 축하해. 행복해야 해. 고마워. 너희도 행복해.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고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